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는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축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필 받아봤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박나연, 학력 지역 소재 4년제 졸업 경영학 전공을 하셨고요. 나이는 약간 많아요. 31살입니다. 지원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행정직이고요. 향후 지원기업은 공기업 일반 행정직무입니다. 특이사항은 20살 때부터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사무직으로 1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소서에 일일이 다 넣기 애매해서 최근에 퇴사했던 곳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소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럼 나연 학생이 지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평소 잘 알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켰던 부분이잖아요.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 무조건 갈등 상황이 발생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켰는지, 그래서 설득을 해냈는지, 이럴 때는 중요한 것은 파트너도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내시고,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강조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벌써부터 어렵네요. 일단 문제만 봐도 일단 숨이 막혀요. 2번 항목.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했던 경험.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원자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빠른 적응을 위해 구성원들 특성을 파악했던 경험. 이제 말 그대로 적응력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거기 때문에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골 질문이죠. 직업윤리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말 그대로 그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험인데 어떻게 우리 지원자가 그걸 이겨냈는지.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 지원자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로윤리라든지 공동체 윤리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규정을 준수했던 그런 모습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걸까요? 일단은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반은 조직이의 능력,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이제 대인관계 능력, 약간 이런 관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소속된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우리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업무 이해 능력, 말 그대로 내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를 존중하거나 개개인과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인관계 능력까지 좀 담아내면 좋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은 시절. 야, 이 대서사 시가 롱롱 타임하고 이제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나는 대서사시 이제 휘몰아칠 거니까 각오해라. 약간 뭐 이런 선전포고로 제가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어쨌든 좋아요. 자, 사람이 먼저다. 아우, 훈훈해요. 사람이 먼저다. 누가 보면 두산에 지원한 줄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일단 이렇게 해서 두 갈씩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조직이 없었다. 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글쎄요. 그렇게 막 썩 좋은 노하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일단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인데다가 너무 감성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한 얘기라서 일단 뒤에 좀 내용을 좀 보고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굳이 좀 태클을 걸자면 조직이 먼저인 편이 낫지 않을까요? 일단 지원자는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의 능력이라는 걸 제가 키워드로 잡았었잖아요. 네. 조직을 먼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접근하는 건데 약간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너무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일반인정직 말 그대로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저는 고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막 그런 또 느낌까지 주고 또 팀워크도 되게 좋다. 막 그런 얘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 이것까지도 상황 설명이고요. 자, 밝게 인사 여기서부터가 제가 보고 싶은 분인데 메모하여 메모.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 조금 넣는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전체 글자 수의 최소한 40%에서 60%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한 줄 치고 이거 땡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부분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력했더니 야 이거 노력했더니 갑자기 팀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대. 그 다음에 그 결국 회사의 업체들도 점점 늘어났대.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인사 잘하고 메모해가지고 이 회사가 갑자기 무슨 업체들도 점점 늘어나. 이건 너무 성과를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으세요, 우리 지원자분. 물론 잘하셨겠지만은 이렇게 쓰면 제가 볼 때는 아 도대체 이것만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면은 아유 모든 회사가 다 장사 잘 되지. 그래서 제가 볼 인사를 때는 못 해가지고 그동안 장사가 안 됐던 걸로 그러니까 비결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걸 좀 강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백수 씨는 혹시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문장이요. 개개인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메모하였다. 근데 개개인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했냐가 문제인데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했습니다가 답이면 안 되죠. 너는 짜장면을 어떻게 만들었니? 라고 물었는데 짜장면을 만들면 돼 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어떤 노하우 아니면은 내가 따로 했던 노력 그런 게 좀 더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증명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수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조직의 목표를 이해해라.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감안했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잘해야 되는지. 근데 그 역할을 내가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이 역할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팀장님이다 아니면 1차 상사다 아니면 팀원이다. 그리고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관찰하거나 질문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분들이 썼던 보고서를 참고해가지고 내가 적응하거나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시도해보고 또 그러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조직의 어떤 상사 누구에게 점검받는 이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래야 우리 지원자가 그 조직에 적응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우리 지원자가 알고 보면 정말 적응을 잘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어. 그거를.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저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이 매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우리 세대가 우리 이전의 세대보다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단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고 엔터 치고 문장 하나 끝날 때마다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문단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문단에 어떤 부분에 힘을 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단을 나눴다면 이렇게 나눴겠죠. 처음에 뭐 상황 설명을 먼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노력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했던 노력이라는 걸. 그렇죠. 근데 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문단을 나눴다면. 다른 건 4줄인데 얘가 2줄이야. 그러면 얘를 더 보강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강쌤은요? 저는 이 두 갈씩 문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예, 요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네. 과거 땡땡센터 입사 시절. 자, 이거 빼고 과거 빼요. 다 빼도 돼. 땡땡센터 입사 초기 이렇게 쓰시면 돼. 아, 땡땡센터 근무 초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사람이 먼저다라기보다도 조직을 먼저 고민하고 사람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각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포인트를 좀 더 이쪽에 잡았었어야 돼. 조직 쪽. 예,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것도 담지만 적응을 위해서 조직의 목표를 좀 더 이해했다라는 거 좀 더 세부적으로 뒤에 담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갈씩 문장을 명확하게 바꿈으로써 그 두 갈씩 패턴에 맞게끔 뒤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볼게요. 굉장히 기술 많이 부리고 오시네. 네, 이렇게 자소서 프로필 받아봤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름 최가연 가명이고요. 학력은 부산 소재 4년제 졸업하셨고 사회학,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하셨습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은 공기업 사무직무고요. 특이사항은 한국사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인데 둘 다 1급으로 올려야 할지 아니면 자소서와 필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가연 학생이 지원한 근로복지공단의 자소서 문항도 살펴봐야겠죠?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기에는 평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이의 능력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업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근로복지공단인지, 뭐 직업 선택의 기준 같은 경우는 직업관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전에 공감한다든지 본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지원하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부분이 본인의 이 직업관에 부합되는지를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는 크게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개선 능력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항목은 특히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지식과 스킬과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문제점을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경험,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파악했다라는 점,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통과 갈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왜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지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율로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단어는 전문성 그리고 역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들의 어떤 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유사한 역할이나 유사한 경험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기업이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입사하게 되면 어쨌든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팀워크를 발휘해야 되는데 팀워크를 발휘하고 소통을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직무를 준비해 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고 또 앞으로는 또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기업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역량이 무엇이다라는 걸 평가자한테 전달하는 거 굉장히 좋은 작성 방법이고요. 본인 스스로 이 근로복지공단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 이해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문장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말 그대로 문장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면 또 좋겠죠. 각인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과 뒤에 얘기할 능력이 어느 정도 1대1로 좀 대응하고 맞아 떨어져야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라고 한다면 고객 관리에 좀 더 특화되게 강조된다든지 보험 계약 및 보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좀 더 특화돼서 강조가 돼야 되는데 약간 범용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금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직무 자체가 여기 일반직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러프하게 좀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정교하게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의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되겠고 다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특화해서 강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첫째, 통계 및 분석 능력이다. 그 다음에 둘째, 문서 작성 능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수사를 활용해서 구분을 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뭐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통계 및 분석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사회조사 분석자 이거 자격증 취득했고요. 성과가 나왔어요.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는 활동을 꾸준히 했다. 자, 꾸준히 했다. 꾸준히 했다라는 거는 잘한다라는 이야기까지로 보기에는 좀 뭔가 추상적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 이러한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어떠한 통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익혔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어떠한 통계 기술을 적용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지원자가 통계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는 특히 고객 관리 및 보험계약 보전 업무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고객 관련 지표를 조사, 고객 데이터 분석 및 통해 근무 중에 지원하고 가공에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면 요 내용 되게 좋은 내용이 맞아요. 좋은 내용이 맞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이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직무기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갖다 붙여버리면 이건 어차피 우리 지원자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필요성의 차별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내용도 좋은 건 맞지만 이 내용을 기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앞부분에서 충분히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 역량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것인데 지금 비중 자체가 너무 이 뒤쪽 부분에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보시면 이제 문서 작성 능력이란 말이에요. 컴퓨터 능력 2급 자격증과 모스 마스터 자격증 취득을 했다. 그래 능력을 함양했다. 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격증은 이미 이력서 상에서 우리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여기다 강조 이렇게 할 거면 의미가 없고요.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어떠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떠한 부분에 특화해서 이러한 문서 작성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상사로부터 어떠한 정성적 피드백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자격증만 이야기해버리니까 너무 뭘 강조하는지 너무 평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글자 수의 압박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늘 얘기하지만 글자 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아쉬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은 다 언급을 하고 있어. 근데 무게중심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거듭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문서 작성 능력 같은 경우에 좀 평이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들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글자 수가 정 압박이 된다면 그냥 둘째를 날리고 첫째에 좀 더 집중해서 쓰는 방식은 어떨까요? 가능해요. 추세목을 차라리 하나 네. 달고 네,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고요.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라도 더 보여줘야 평가자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강쌤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이미
이력서에서 자격증 2개 딴 거는 보여줬는데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굳이 이 둘째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할 때 그냥 간략하게 문서 작성 능력을 자격증을 통해서 키웠을 뿐만 아니라 하고 바로 넘어가야 돼. 특히 나는 통계 및 분석 능력에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연 학생이랑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강쌤의 광팬이라고 하니 오늘은 강쌤이랑 얘기를 나눌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얼마나 광팬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화 연결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가연 학생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조용한데 지금 어디 계시는지. 저 지금 집에 혼자 제 방에 있어요. 그러세요. 취업하시느라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또 공채도 시작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혹시 힘드신 점은 없으신지? 막연하게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이 길이 맞는지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강쌤 굉장히 팬이시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쌤이랑 통화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자 저희가 바로 강쌤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보내주신 프로필을 좀 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연함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특정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무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드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아마도 이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그런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4대 공단 위주로 준비를 좀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그래도 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요? 아니요. 4대 공단도 딱히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공사에 뭐 사무직, 행정직이라면 다 좀 지원해 볼 생각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어쨌든 4대 공단이 이제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가고 싶은 공사를 한 개에서 2개 정도는 타겟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한두 개 정도를 위해서 준비한 노력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공사 사무직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범용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준비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가고 싶은 공사 한 2개 정도 세팅하고 해당 공사에서 그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이제 지원 자격이나 가산점 주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일단 준비를 한다. 그런 마인드가 제가 봤을 땐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생각을 해보면 맞는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공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든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 상황에서도 압도적으로 더 많은 이제 공부량과 그 지원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은 제가 볼 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정말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필기 전형에 대한 부분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명확한 목표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 필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지금 결정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전공은 우선 제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경영학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근데 통합 전공까지 준비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경영학 단일 전공으로만 준비했다가 나중에 이제 지원의 범위가 넓어졌을 때 커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이제 통합 전공으로도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공자로서 이제 경영학에 대한 부분은 잘 다듬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은 조금 준비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필기 합격률을 높여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가연 학생 저는 작가 강백수라고 하고요. 네, 저희 오프닝 멘트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상반기가 지나간 게 아니라 하반기가 오고 있는 거니까요. 네,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저희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를 탈락시킨 근로복지공단에 한마디 부탁합니다. 저 같은 인재를 놓치신 걸 후회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 네네. 그러면 좋아. 후회할 수 있도록 하반기 힘내셔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꼭 가져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몸 관리 잘하시고요.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독성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첫째, 둘째 수사를 나눠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뭘 강조하는 건지 명확하고요. 앞에서 무엇을 또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고요. 그래서 각인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불필요한 단어들은 역시나 좀 줄일 수 있겠죠.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 취득으로 이런 식으로 을이라도 빼고 아까 계속 글자를 줄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소제목에 대한 거는 뭐 작성하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요구하는 게 하나니까 소제목으로 그냥 말 그대로 본인이 강조하는 통계 및 분석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강조 역량에 대한 거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더 좋겠죠.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했다 안타깝게 탈락한 최가연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부분 얘기해 볼까요? 일단 훌륭한 통계 및 분석 능력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거 하나만으로 부족할까봐 문서 작성 능력을 또 이렇게 더 적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는 이 가연 학생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을 했는지를 좀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근데 간절할수록 우리 냉정해야 됩니다. 네, 선택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냉철함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는 뭐 회사 분석이나 그다음에 뭐 직무 분석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되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글로써 표현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 그다음에 직무 같은 경우에는 15%,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80%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적인 부분들도 감안하시면서 자소서를 작성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회사에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